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요,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용어로는 정신분열증, 현재는 명칭을 조현병이라고 하죠. 오늘은 이 조현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혹시 정신병이라는 이 세 글자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시나요? 행동이 이상하다,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많이 한다, 길 가다가 머리는 막 산발을 하고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거나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, 이런 식으로의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 조현병의 경우에는요, 마음의 암이다 라고 비유를 할 만큼 요즘 제일 심각한 심리 질병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. 그만큼 미치는 영향이 정말 심각하다, 매우 크다 라고 보여지는 거니까 참 돌파구가 절실하지만 아직도 이 막힌 구간이 있다라고 보여질 만큼 계속적으로 연구가 지속되고 있거든요. 조현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가요?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. 보통의 경우에는요, 조현병에 걸릴 확률은 1% 미만으로 보고 있어요. 그런데 만약에 가족 중에 이 병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, 혈연 관계가 가까울수록 확률이 높아집니다. 이 말은 유전적인 영향이 미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. 나타나는 연령은요, 보통 20에서 30세 사이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이 될 수도 있고 장년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? 생각보다 이 발병 전에 보여지는 증상이 아주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요. 갑자기 공부를 하다가, 일을 하다가 사람이 퇴보하거나, 정서 불안을 느끼거나, 맥락 없이 뭔가 의심을 하거나, 갑자기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싫어지거나, 이런 평범한 증상들도 포함이 되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기분이 안 좋아서 혼자 있고 싶은가 보다,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, 이렇게 내버려 두다가 치료 시기를 많이 놓쳐요. 그렇다면 이게 발병하고 나서는 어떤 증상을 보이느냐?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. 잡음이 들릴 수도 있고요, 발자국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, 누가 자꾸 나를 부른다, 나에게 뭔가를 지시한다,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, 이런 환청이 있다. 망상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고 봐야 돼요. 상상을 하는 거예요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바람을 피고 있어요. 친구가 돈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해요. 내가 지구를 구하러 온 영웅이에요. 이런 근거 없는 망상들을 하게 되는데요. 중요한 건요, 이 주변에서 아무리 이 생각을 깨뜨리려고 해도요, 본인이 그 사실을 너무 굳게 믿고 있다 보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분노를 하거나 위축이 되거나 이런 반응만 돌아오니까 주변 사람들의 노력이 항상 헛수고가 되기가 쉽다고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조현병이 과연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파괴할 수가 있을까요? 심리적인 문제만은 결코 아니다고 볼 수 있어요. 이게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요, 대뇌 질환인 가능성도 아주 크다고 해요. 점차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뇌세포가 감소한다, 이렇게 보여지는데요. 자, 우리가요, 대뇌에서 CEO가 누구세요? 이렇게 하면요, 전두엽이라고 비유를 하거든요. 우리의 많은 행동과 이 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 모두 전두엽에서 처리를 하게 돼요. 이 전두엽이 손상된 형태를 많이 보인다는 연구로 봤을 때 대뇌에 지금 CEO가 없으니까 내가 뭘 해야 할지, 뭘 하고 싶은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대뇌를 조절하는 것에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고요. 그래서 조현병 분들께는 대부분이 이 약물 치료를 많이 하게 돼서요, 완쾌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. 그런데 반대는 스스로 병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지 않아서 약을 나는 안 먹어도 괜찮아 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점점 치료 효과를 보기가 어렵겠죠.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번 치료도 고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심리 상담에서는 무엇을 하느냐? 이 조현병에서는요, 사실상 심리 상담이라는 거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.
대체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쉽게 악화될 수 있는 질병으로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심리상담의 경우에는 최대한 스트레스를 예방하고요.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 되고요. 또 사회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자꾸 학습을 시켜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. 기능이 활발한 사람일수록요, 망상이나 현실을 구분하는 이 학습이 가능하기도 해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망상에서 벗어나던지 아니면 이 망상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돕게 되는데요. 이렇게 점점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잘 생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근접해지도록 상담을 진행한다 하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, 누구나 마음의 병은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. 하지만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항상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고 잘 점검하시고, 나를 가장 잘 알고 돌봐줄 사람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최우선은 나 자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더 필요한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길 바라며 그럼 이만 안녕.